처음 달려보죠. 19년 만에 사과입니다. 자, 19년 전 MBC 음악 캠프라는 생방송 음악 방송에서 인디밴드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아랫도리를 벗어버렸던 그 초유의 방송 사고 기억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저는 네. 공교롭게도 그때 저걸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유, 이걸요? 객석의 여성 팬들 순간 이거 뭐지? 집에서 보고 있던 저도 야,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방송 사고였던 2005년도 7월 달입니다. 생방송 중에 럭스라는 인디밴드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 말고 다른 그룹 카우치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멤버 둘이 나와서 저 모습이죠. 하의를 탈의하고 이 중요 부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었고요. 결과는 좀 참혹했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종료가 됐고 당시 인디밴드가 좀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는데 인디밴드도 거의 방송에 못 나오게 됐고 많은 제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당시에 이 일을 했던 카우치 등이 업무 방해죄라든지 공연 음란죄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아유, 구속됐어요? 그 사람들 말고 네. 당시 럭스라는 밴드, 이 럭스 밴드의 원종희 씨라는 분이 이제 오늘 19년 지난 오늘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분은 죄송하다. 그 당사자는 아니군요. 하의 탈의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서 올리면서 19년간 방송한다. 4월 달 올렸습니다. 네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하면서 영원히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과 영상 자체가 좀 늦은 거 아니냐. 그 직후에 올렸었어야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마왕, 지금은 고인이 된 신해철 씨가 정말 저때 저 사고에 대해서 아주 독서를 퍼부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환불 요청했다가 봉변입니다. 자, 필라테스 수강권을 환불하려다 봉변을 당했다는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띠링띠링 수강권 환불 알림. 아이고, 환불 받았네, 다행이다. 잠깐, 어머머머, 이거 뭐야? 양원보 환불평 X? 내 이름 옆에 환불평 X?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자, 바로 항의를 했더니 다른 데서 의뢰받고 일부러 등록했던 거 아니에요? 하면서 몰라, 몰라 딱 잡아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 저희가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그렇다고 딱히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완전 거짓은 아니고 와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네,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는 지난 12일에 33회에 60만 원인 수업을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다음 날에 환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싫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만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후 휴대전화에 환불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떠서 봤는데 등록된 자신의 이름 옆에 보신 것처럼 욕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제보자는 바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고요. 학원 측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알림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내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다면서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 탓에 잠시 기재했다가 삭제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제보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할 때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다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게 욕설을 들을 정도의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박 대표님, 네, 이거 고의다 아니다 어떤 거? 제가 봤을 땐 100% 고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감정을 여실하게 드러낸 거고요. 그냥 아니라고 사과를 한 것 자체도요. 그냥 저는 100% 고의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은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 역시도 네. 이 업체 그 결혼정보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또 나름 또 진상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 이름 옆에다가 저렇게 욕설을 써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이제 예쁜 단어들을 많이 써놓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이어가죠. 가정집 현관문의 테러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정집 앞으로 웬 남성이 옵니다. 창문 안을 슬쩍 보더니 또 현관문도 야야야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뿐만이 아닌데 저걸 저렇게 또 후다닥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도망을 칩니다. 정말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저 사람은 꼭 잡아야겠기에
방송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7월 24일 저녁에 강원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 혼자 집에 있는데 한 남성이 와서는 주방 쪽 창문을 들여다보고 보신 것처럼 문 앞에 걸려있던 우산과 손잡이에 소변을 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보자는 딸과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이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쌀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쌀을 배달해오던 배달부였던 겁니다. 아.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도 일자리 지원을 받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였다고 하고요. 업체에서 남성이 일을 그만뒀고 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린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주소며 전화번호, 이름까지 다 이 남성에게 노출이 돼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들으신 것처럼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어요, 제보자분은. 자,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저 남성 집 주소를 압니다.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이 쌀을 배달한다고 한다면 쌀을 배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소변까지 배달을 했어요. 저 소변 배달한 건 아까 말하신 대로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번에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음에 소변 배달하게 되면은 교도소 문이 활짝 열리니까 앞으로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좋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오늘 방송 좀 이상해요. 자, 문콕 하더니 점점점입니다. 자, 주차해 놓은 차에 문콕을 당했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가 돼 있죠. 갑자기 문이 펄커덕 열리더니 세상에 옆차 그냥 조수석 문을 팍 박았어. 자, 내려와서 봤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아무도 못 봤지. 자, 튀자 하면서 다시 운전석에 탑승을 하고 그대로 후진을 하더니 차를 빼서 다른 자리를 찾아서 쌩 떠나갑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아유 다 찍혔어. 그렇죠. 지난 8월 1일인데요. 골프장 주차장입니다. 자,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저 영상처럼 문을 열다가 아마 힘껏 젖히는 모습이었고요. 문콕 사고가 일어났는데 문콕 사고가 심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파손이 좀 심합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이고 CCTV 확인해 보니까 옆 차량이 그렇게 한 거고 이거 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얘기하니까 경찰에서는 예. 아마도 CCTV를 봐도 그렇고 과실 손괴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실 손괴죄는 처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 같은 거 알려줄 수 없고 하려면 민사소송 제기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좀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셔야 알겠지만 매우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힘껏 제치면서 손괴를 하고 확인하는 모습도 있었고 도주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을 저렇게 제치면 옆 차량 파손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만약 손괴죄가 된다면 이 개인 정보도 좀 알려줘야 되고요. 민사 소송도 좀 제기하려면 개인 정보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왜 이런 좀 조치를 취할지 모르고 만약 끝까지 안 알려준다면 보험 처리를 또 해야 돼요. 보험 처리를 하면 전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차량 손해라 그러죠. 자차 보험으로 지금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제보자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콕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하라면 좀 너무 무책임한 근데 일이잖아요. 이 파손이 커요. 어.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보면 완전 움푹 그래.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차를 또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것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올케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올케의 리프팅 실수를 두고 집안이 시끌시끌하다는 사연입니다. 50대인 사연자에게는 3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요. 2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빨리 시작하고 올케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안타깝게도 2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도 49제 때도 올케가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해서 안쓰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49제를 치르고 얼마 뒤에 마트에서 우연히 올케를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얼굴이
얼굴이 주름 하나 없이 팽팽했던 건데요. 어.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짜리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케는 기분 전환이 하고 싶었고 이제 일도 알아봐야 해서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친척들 사이에서는 49제를 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성형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반응, 또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49제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성형 시술한 올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신우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올케 언니, 나 지금 완전 좀 당황스럽다. 내가 알던 우리 정원 언니 맞수? 우리 은배 오빠 지하에서 통곡하겠다 정말. 49제 지난 게 엊그젠데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성형외과 가서 피부를 땡겼어. 언니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급했니? 무슨 돈으로 한 거야 도대체? 아유 진짜 김은배 이 바보 같은 인간아. 그러게 왜 이렇게 빨리 가? 동그라미. 이해하신 거죠 대표님? 아니다. 아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좋아요. 첫 출연이시니까. 자, 다음 회원입니다. 어머머머머 아가씨, 다혜 아가씨, 지금 완전 선 넘는다. 어? 누가 들으면 내가 이은혜인 줄 알겠어. 아니 어떻게 같은 여자끼리 그렇게 심한 말을 해? 나 그 2년 넘게 기저귀 갈면서 할도리 다 했어요. 49제도 지났겠다.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산 사람은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그이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 아가씨가 우리 지훈이 양육비라도 줄 거요? 웃겨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그 언니가 사실은 2년 동안 지극정성 간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빠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언니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을 했던 뭐 했던 그 내가 볼 때 신우이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여자의 변신은 무죄란 말이 있습니다. 여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리프팅 했다고 그걸 문제 삼지 말고 언니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를 빌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 첫 방송이라 좀 오해를 했는데 옵니다. 진짜요? 오늘 자, 그러면은요. 네네네. 소수 의견을 내신 거니까 네. 잠시 후에 듣고요. 네네. 자, 박 변호사님. 자, 2년간 지극정성했다 그러고 사실 고마워했었어요. 계속 너무 오빠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49제 이전 직전 이 성형수술 때문에 갑자기 틀어졌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사실은 없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뭐 대충 하던 게 아니고 잘했던 건데 주관적인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뭐 성형수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본인 입장에 있을 때는 그냥 불편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간병했던 거 2년. 그리고 49제라는 게 뭐 사실 그 의미가 있다면 또 부여할 수 있지만 어차피 삶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봤을 때 미소만 지어도 싫을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데 저렇게 웃어. 왜 저렇게 흥거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비판할 게 못 된다. 비난이다 이거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저는 우리 올케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라면은 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언니 피부 잘 폈어. 그래도 좀 힘내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 대표님 과연 무슨 또 이렇게 반론을 주실지. 저 같은 경우는 그 49제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됐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를 좀 기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저희 아버님이 49제가 지금 딱 끼셨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이유가 어찌됐건 만약에 제가 이 입장에서 저희 신랑이 지금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제가 리프팅을 하고 나타났다. 그럼 신랑 입장에서 이유가 어찌됐건 제가 아버님의 뭐 병수발을 듣진 않았지만 들었더라도 썩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돌아가신 거나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나서 몇 달 있다 하든가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아, 또 최근에 그런 또 아픔이 있으셨군요.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네요. 네, 지연이님 그동안 병수발 했으면 마음 정리도 필요하죠. 서운하지만 올케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경은무님 오랜 병간호로 많이 힘드셨을 거라서 이해는 되는데 시가를 조금 생각하시고 고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송봉효님 1년도 안 돼서 너무 조급하셨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